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북에서 남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배나TV를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옛날 것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먹고 자라는 방송 배나TV의 몰라수다 북한수다 18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87회의 퀴즈. 우리 문미화 인민반장님의 따님, 지금 9년째 소식이 없는 따님의 이름과 나이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박향희 씨고요. 나이는 28입니다. 정답자 두 분은 선착순인데요. 이상수님과 중선님입니다. 두 분께는 평택 러디빈 커피의 수제 볶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호주 교포 김성호님이 저희 그 추석 때 이제 회식을 하라고 20만 원 보내주셨는데 오늘 10월 3일 개천절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점심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요. 방송 말미에 저희가 회식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 고황성님께서 본인이 이제 중대 연극영화과 졸업생이고 그 아는 언니의 김진옥 씨와 선후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용가 출신답게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요 판넬 특별히 제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다른 분의 이 가게를 빌려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크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다음 주에 이제 2층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가서 독자 사무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요 판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미래 인문학자 통일 교수님 신지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엉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뭐 댓글이 굉장히 수준 높게 달립니다. 네. 댓글이 수준 높게 달린다고 표현하니까 할 말은 없긴 한데, 너무 학구적인 분위기라고 예능치고 너무 학구적인 분위기라고 질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숙하지 말고 본인 스타일로 오늘의 주제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비롯한 배나TV 게시판에 이 조선족 문제, 화교 문제 이게 굉장히 막 그 개념 정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몰수북수에서 한번 요거를 딱 다잡고 가자. 이게 과연 뭔지 또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조선족 화교는 어떤 분들인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강의 같은 분위기 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이 부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처음부터 쭉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중간중간에 하고 제가 또 끊어주시면 이렇게 끊고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조선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그리고 조선족의 저희가 디아스포라 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조선족이 우리 동포인지 아닌지 둘이 안에는 그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 보면서. 근데 확실하게 조선족은 우리 동포이고 역사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1860년부터 1870년 사이에 조선에서 재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한 7만 7천 명 정도가 간도로 갔어요. 이게 첫 번째로 1차 조선족이 생기는 기원이었고 두 번째 조선족은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한일 합병이 생기면서 일제 그때 다시 토지 조사령에 의해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 20만 명 정도가 독립투쟁을 위해서 떠난 분들도 그때 같이 포함돼요. 일단 22만 정도가 2차로 간도라던가 동북 삼성 쪽에 살게 됐습니다. 이때 어쩌면은 많은 독립투쟁을 위해서 조선 땅을 떠나서 중국에서 항일투쟁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지금도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세 번째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9.18 사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일제가 집단 대량 이주를 시켜요. 이유는 중국 땅에도 조선과 같은 병창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1년에 10,000명씩까지 그 해방 전까지 한 60만 명 정도를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러면 도합하면은 대략 막 그때 당시 어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일제 정책에 의해서 60만 정도가 그게 강제로 갖고 해방 이후 되면서
약 70만 명 정도가 40% 정도 다시 귀환을 하고 나머지 60%는 그때 당시 중국 땅이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그걸 포기 못하고 그냥 그렇죠. 남은 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그 중국 쪽에 가면은 경상도 마을촌이 있고 충청도 마을촌이 있고 전라도 마을촌이 있고 조선족 안에 중국 땅 안에도 그게 그때 당시 이주 당한 사람들의 그 동네가 따로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할머니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그 조선족 경상도 할머니 집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분들이 살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자기네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아니라야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일제히 강제 이주됐고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2세, 3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건 우리의 나라를 이룬 아픔의 역사가 어찌 보면 아직도 그게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안에도 아직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선족 친구들이 우리 동포를 아니라고 여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중국에서도 그들은 소수민족이어가지고 소수민족 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보면은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예. 이 지금 이제 경상도 충청도 마을이 있다.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31년도에 분촌 운동, 그러니까 마을을 둘로 가른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주를 보내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 전체를 이주시키는 게 훨씬 더 자리 잡기 쉽잖아요. 그래서 뭐 충청도다 경상도다 어느 마을이다 그러면은 일부 반을 갈라서 반은 여기 남겨놓고 반은 만주로 보내고 그래서 분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집단 이민 정책을 폈던 거고요. 1860년, 1870년대에 그러면 거기 청나라 땅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갔느냐? 청나라는 그 지역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무인지경의 이른바 금령지로 만들었습니다. 청나라의 발상지가 거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오늘날 조선족의 이제 시원이 된 거죠. 네. 저희가 북한에서도 솔직히 남조선이다 하면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해서 동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근데 조선족은 동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성 씨가 말씀해주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저희한테 배워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거는 그냥 동포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랜 그 나라의 그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갖게 된 그 순환 때문에 생기게 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조선족들 자체도 자기네가 중국 땅에서 너무 오래 살다 나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일하러 와서도 우리는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탈북자 특히 탈북자 같은 사람들은 조선족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그 조선족이 자기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얘는 지금 우리 핏줄이 아니네. 이러니까 되게 조금 약간 이런 오해와 그런 갈등에서부터 조금 좀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저희가 배우지 못했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은 그 이 과정 속에서 산생된 그러한 가정이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저희 할머니 나이는 1907년 4월 8일생입니다. 네. 근데 22년경에 1922년경에 고향이 한북도 해령이었는데 중국 만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들어가서 한족 남편을 17살 차이 나는 한족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 12을 낳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12번째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만족이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형제 중에서 다 병 걸려 죽고 어려 죽고 터볼 때 맞아 죽고 할머니한테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할머니가 옛말 해주던 옛말 그리고 아버지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내 아버지가 중국에 그냥 있었으면 지금 이런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지금 중국에서 잘 살고 있겠냐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나옴으로 해서 다시 이제 북한에서 정착 삶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시기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그 할머니가 거기 만주로 가고 아버지가 다시 북한으로 오고 저는 여기 한국으로 왔으니까 네. 상당히 복잡한 집안이에요 이게. 거기다 캐나다까지 갔다 왔고. 이게 워낙에 이게 그 달리기 네. 하는 집안인가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성 씨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이런 환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에 살 때는 또 북한에서 간부 사업을 하거나 뭐 무슨 성장해서 잘 될 때는
항상 조선 사람이 아니야. 조선 그 국민증에는 조선 사람으로 돼 있지만 족속은 만족인 거예요. 민족별 만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간부 사업하거나 뭘 하거나 뭐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그 병으로 돌아간 형님들 중에도 행불자가 몇 명 있었는데 행불자가 있으면 간부 사업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까지 사람을 띄워서 이걸 하고 했는데 종당에는 아버지가 크게 북한에서 성장해서 크게 잘 될 때도 중국에 있는 형제들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제가 그로 인해서 저는 한참 성장 시기에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할머님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우리 조선민족 맞냐? 근데 왜 아버지는 중국 사람 취급받아? 그리고 왜 똑같은 조선민족이라면서 아니 우리 김일성 수령님도 북한에 있을 때 아니 뭐 조선혁명을 중국에서 했는데 그건 뭐 문제 안 되고 왜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한창 시기에는 네. 아니 뭐 길림육문중학교 다녔다는 등 뭐 어디면 뭐 길림육문 감옥에 갇혔다는 등 뭐 길림 감옥. 조선혁명을 다 중국에서 뭐 하고 뭐 배움의 천리길 우리한테 막 엄청나게 배워주고 하는 네, 팔도구 그럼 다 중국 소리야. 네, 다 근데 그럼 중국. 우리 아버지는 뭐야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뭐 차강수랑 뭐 무슨 뭐 온 동네 뭐 강반석이 뭐 얘기도 하고 어릴 때 소리 많이 하는데 터보러 오면 다 같이 뭐 이삿짐 지시고 뚱을 통해 가서 숨고 뭐 이런 전례를 많이 했었는데 누구는 혁명가고 누구는 그런 문제돼 이게 굉장히 이제 어릴 때 성장하면서 엄청난 복잡한 문제 많이 겪었어요. 그 자연히 우리는 북한 사회 계급에서도 노란자의 사회하고 그 화교들 사이. 근데 나는 화교들하고 더 가까웠어요. 동네에 있는 평양에 있는 화교들. 그 화교들하고 뭔가 통해요. 대화가 되고 중국말도 하고 그 중국 사람들의 민족적 풍속. 만두도 우리 집은 딱 중국 만두 해먹 중국 사람. 난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해준 만두가 그렇게 맛있는 거야. 다른 집에 만두 가면 먹먹해서 맛이 없어서. 겨즈. 근데 중국집에 가면 그 만두가 굉장히 똑같은 게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지성 씨가 그 이자 설명한 역사적 그 어쩔 수 없는 일제 강점 시기에 강제 이주로 인해서 생긴 그거 과거 시기에 그러고 보면 이건 한민족 아닌가. 자, 그럼 화교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네, 화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국의 한족이에요. 한족들이 그 문화 대혁명 시기에 대부분 그때 중국이 되게 살기 힘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으면서 아마 65년부터 날짜가 좀 연도는 잠깐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좀 70년 사이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 대거 들어오게 됐어요. 아까 잠깐 뭐 얘기했지만 그때 조선족 자치구에서도 힘들어가지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연길이나 이런 데 두고 가가지고 자치구 가가지고 너네 힘들면 들어오라. 우리 받아주겠다라고까지 뭐 쉽게 말 그때 당시 강폭 정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그런 걸 제시했는데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내부 문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량으로 한족 출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국경 용선 지대로 많이 들어왔고 좀 더 높은 사람들은 평양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교라는 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을 하교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정의를 딱 때리면 근데 저희 살던 데도 하교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도 하교가 많았는데 10명에서 8명은 다 중국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그 상황이 안 힘들어서.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딱 이렇게 하교 얘기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그 조선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서 시청자분들이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게 통이 크게 그게 큰 면에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하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 45분밖에 안 되다 나니까 우리가 특정적인 조선족들에 대해서 말씀하다 나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오해를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성근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서 그 조선족들하고 연관이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그렇지. 할아버지가 저국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결혼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 치고 정말 이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자를 얻은 게 중국 사람을 얻어서 그러니까 북한에 김정수 군이라고 있어요. 신파군으로 해서 중국에가 넘어서 중국에가 사망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정리를 때리고 보면 저희 할머니도 조선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족을 씨잡아서 요가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위당 시간에 알 속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나니까 특정적인 이슈들만 조선족들에 대해 강조하다 나니까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선족들도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좋은 어쩔 수 분들도 없는 많으니까 게 저희가
다 어필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은 좀 그럴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인지시켜 왜냐하면 주려고요. 한 시대를 아우르는 네. 그 시대에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나. 그렇죠. 나쁜 근데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큰 있고. 포괄적인 면에서 볼 때 네. 북한이 고난의 행군할 때 북한을 먹여 살린 게 중국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족들, 북한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 어마어마한 물동량들 네, 뭐 그렇죠. 중국이 그리고 없으면 팬티를 멀리 못 볼 게 아니라 입었어요. 지금 현재 예. 우리가 북한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잖아요. 대다수의 돈을 브로커로 하는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안전인식들이 생겨서 뭐 많이 떼먹었다 욕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믿든 곱든 그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고향과 소식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과거 이자도 아까 말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들로 인해서 비리도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욕먹게 돼 있고 맞아요. 뭔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득이 안 맞아서 욕도 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해요. 허나 그 시기에 북한에 들어와는 화교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파워가 어떻게 세죠. 큰 이미지에서 볼 때는 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북한의 이미지를 놓고 볼 때. 개개인적으로는 이득과 득을 떠나서 인간적인 감정들이 손상됐을 수 있겠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 생활적인 거 개개인들의 문제까지도 이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벌탁돼 있어요. 여기다 좀 네. 추가로 잠깐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조선족 한 분인데 그분은 중국에서 일반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는 꽃제비 친구들이 많이 넘어온 거 보면서 자기 동포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거 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서 한 10명의 꽃제비 북한 친구들을 케어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하더라. 그때 그 조선족 아저씨가 그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키워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 있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조선족 그분을 놓고 아버지라고, 양아버지라고. 왜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그렇지. 분들이. 근데 굉장히 고맙죠.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면 위에 안 떠올라. 왜? 그게 알아달라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민족이길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자 도와줬던 부분들인데, 근데 솔직히 근데 우리 저기 탈북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두운 세계에서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은 나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탈북 과정이라는 거는 위험과 돈과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참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학생이라고 난동에 있는 저 사촌형이 있는데 네. 제가 중국 땅에 들어서서 학생이한테 이제 사촌형한테 전화를 했어. 나 중국에 왔네. 너 그럼 합법적인 그 공무수행으로 왔냐? 그래서 아니 나 이렇게 해서 넘어왔어. 그냥 불법으로. 나 네. 한국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날 잡아서 북한으로 넘기려고 했던 거야. 왜요? 아니 포상금이 걸려. 아니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네. 일을 했고,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를 봐서도 그렇고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집안의 자식이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가 나라를 배반하고 가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도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분도 되고 그렇죠. 혈육이지만 이자처럼 나쁜 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형이었지만 한 피지만 굉장히 나빠 나는. 한인 나를 잡아서 다시 북한을 보내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억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한 혈육임에도 불구한데 남들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처럼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하교들이라든가 조선족들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다가 피해를 본 분도 꽤 있어 또. 그쵸. 나도 피해를 본 사람이야. 혈육한테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한 시대의 과정인 것 같아요. 허나 분명하게 이들은 우리 민족이고 한 핏줄 이것만인 건 사실인 것 같아. 나라가 분단되지 않았으면 조선족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우리가 나라가 분단이 안 됐으면 저희가 양강도에서 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가 분단이 돼서 독재 체제가 지속이 되니까 저희가 오단하니까 어차피 비행기 타고 날아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꼭 중국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단하니까 이제 지성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친 것 같아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경제적 부를 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저희가 꽉 차 있고,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중국이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 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못 사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당연하죠.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썩은 옥수수 강냉이를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중국 사람은 도와주는 체 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북한 주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하룻밤 사이에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중국을 해서 오가는 길을 보면 역시 브로커들이 대부분은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한테 항상 나쁜 이미지가 각인이 되다나니까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 주다 보니 이제 지성 씨가 말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사람들을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부터 분명히 하죠. 이른바 그 간도 지역, 이른바 만주 지역은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반도와 제일 가깝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임시정부에 세금 냈습니다. 그렇죠. 안 내도 되는 건데 네. 거의 다 자발적으로 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독립투사분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뭐 많이 계시지만 만약에 그 이 조선족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윤동주 시인, 네.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이 간도 출신인데 네. 중국에서는 저 중국인 소수민족 시인이라고 그런 맞습니다. 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다라는데 좀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구자라는 가곡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송정 푸른 소른, 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 몰라요. 요 선구자도 네. 만주에서 그러니까 네. 간도에서 어느 날 제가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음. 곡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네. 그 시인 이름은 남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뜸북새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이게 최순애 선생님이 12살 때 작사해서 어디 그 무슨 그 문예상을 받은 건데 오빠가 간 데가 서울이 아닙니다.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간 겁니다. 근데 우리 오빠 말 타고 만주 가시면 이러면 이제 완전히 막 독립운동하러 간 게 되니까 가사를 살짝 바꾼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윤동주 학교에 가봤거든요. 네. 작년에. 근데 거기 갔는데 학교를 다 그대로 복원을 하고 그 별 해는 밤을 네. 쓰신 별에는 분이 밤. 맞죠. 네. 그래 맞아요. 거기 그 조선족 분이 다 이렇게 안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들으면서 제가 작년에 직접 가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선족 분들한테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동포를 이걸 이 윤동주 씨 한 분을 놓고 봐도 분명히 한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도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는 네. 중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앞으로 예. 시대가 한 100년이나 200년쯤 흐르면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다 우리 후세대에서는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은 확실히 자기 중국색만 해. 근데 조선족들 예, 보면 예. 뭐 우리 밉다 겁다 찍고 까불고 뭐 무슨 내꺼 하면서 뭐 민족이 아니니 뭐 서로 이렇게 막 예.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가보면 남북간 문제, 언제면 통일 문제, 항상 이 삼각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이 또 이 두 관계, 이 삼각관계에서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걸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나는 그냥 중국 사람이다. 남북관계 문제 뭐 관계없어. 나는 조선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해.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남북관계 문제, 나는 조선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이 자기 그 중점을 찾기 위해서 네. 그들은 늘 고민을 해요. 이 이중 정체성 문제는 바로 신지성 씨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니 갑자기 부담 확 밀렸네요.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요. 저도 제 주변에 조선족 지금 같이 공부하고 하고들 조선족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국적은 지금 태어난 곳은 중국 땅이고, 할아버지나 부모님 중에 대부분 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과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네. 솔직히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대한민국 와서 역사를 배우고 나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한족 역사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뿌리를 역사를 안다는 건 나의 뿌리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또 중국의 또 요즘 정책 중에 하나가 한족을 많이 장려하는 정책이, 왜냐면 조선족 중에 한족과 결혼하면 무조건 한족으로 등록시켜요. 여자 남자. 그렇죠. 지금 그리고 한족이
그 중국이 7, 80% 되는 이유가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선족이 현재 36%랑 한 200만 정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200만 정도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80만이 들어와 있고 국적 취득 한 7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선족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니 200만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3분의 1이 넘어. 이거는 오. 얼마 전에 통계입니다. KBS 네. 나오는 그거 예. 참고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KBS는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중 정체성에 관해서도 조선족 친구들이 작은 동포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민족의 생각을 한국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한민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본인들을 중국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은 화나면은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열등감. 약간 어느 정도 얘기할 때는 좀 마음 좀 풀리면 그래 같은 동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도 이중 정체성이 그냥 혼란이 있고 중국 안에서도 같아요. 중국 안에서도 중국 국민인 동시에 조선족인 거예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지성 씨. 네, 우리가 제일 그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가 부분이 바로 불쌍하네요. 그거란 말이야. 네, 바로 네. 그 부분이에요. 소수민족. 어떤 때는 자기를 중국 사람으로 둔갑시켜서 빠질 구멍을 찾고 어떤 때는 사실은 그래. 자기가 조선 사람이라는 거 역사를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삶 속에 빠져 들어갈수록 자기가 조선민족의 얼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의 피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스스로는 중국 사람이라고 둔갑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싫어서 항상 이 사람들을 모면하기도 하고 뭐 좀 나쁘게도 보아왔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은 느낄 거네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중 정체에서 혼란해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하는 사실. 근데 딜레마 빠지죠. 어찌 보면 이거는 소수민족.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고 우리나라 힘이 세는 민족이었으면 이런 활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던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과연 어디인가 하면서 경제 지도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네. 예.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 울라디보스에서 저기 연해주 지방까지 쫙 나오는 그 지도 그거 딱 볼 때 첫 시작의 발판이 바로 조선 그 길림성 뭐 훈련강성 그뭐 영정 그 어디 연영성 뭐 이렇게 하는 동북삼성 동북삼성이 우리 대한민국 확 진출하면서 그 나가는 게 경제 지도 볼 때 언젠가는 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이라는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거의 완성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때는 이 사람들도 과연 당당하게 나 중국 사람이라고 회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런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럼 정체성의 문제, 그 삼각관계 문제, 그 역사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그림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설명을 듣다 갑자기 생각한 건데 조선족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네요. 중국 관내에서는 소수민족이고 동북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고 한족들이 되게 조선족을 안 좋게 봐요. 맞아요. 그렇지. 또 거기서는 거기서대로 예, 거기는 예. 그리고 또 그 서름을 돕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지. 교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돈 벌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말해 좋진 않아요. 아,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구나. 이러니까 이제 이 조선족 사람들에 대한 그 제가 뉴스를 접해 보면 그 똑같은 일을 해도 교포들은 조금 좀 덜 준대요. 예, 그 약간 임금에서 차이가 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긴 데서부터 욱하는 거거든. 아, 그래. 이게 우리 동포인데 이렇게 와서 우리 이렇게 차별을 두기 때문에 우린 중국 사람이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이고 조선족들도 자기 민족성을 찾으려면 조선족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해도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랬던가? 방금 예. 전에 그 선아 씨랑 대화할 때 선아 예. 씨가 인터뷰했던 그 한 중국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고 했죠. 중국에서 태어난 게 뭔 죄냐고.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서로 아우 저 교포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조금 그런 이 인식도 좀 문제, 다르고. 방송에서 다리 참 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풍족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쌀통에서 인신 난다고. 대한민국도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 국민들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오는 사람들 결국엔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이런 예, 마음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한데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그리고 예. 선진국 시민 국민답게 좀 넓게 우리가 좀 더 예.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아직은- 함께 살아가는 그 아직은 방법을 더불어 살아가는, 예. 이 우리 남북한 사람,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 다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못돼. 아직 그 품이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근데 솔직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근데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면은
자기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우리는 그게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을 무한정 받는 것도 버겁고 그렇다고 이분들을 안 받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예, 이제 부분이에요. 손해를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약간 과도기 관계 그 과정이 있지 않나.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시간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까 박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그 캐나다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대한민국에 왔는데 왜 대한민국 정착을 꾸준히 하지 않고 왜 중간에 새서 이제 오자마자 캐나다를 얼마 안 갔느냐? 돼서 캐나다를 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제 누구하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제 속생각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갔다 온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 성근 씨의 탈북 과정, 캐나다 정착 과정은 저희가 이번 주에 방송하는 탈탈탈에서 다뤘습니다. 화요일 날 방송했던 탈탈탈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심정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이 내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삶의 종착지를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는 나라서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요. 대한민국. 캐나다에 가서는요 여기가 중국인지 뭐 베트남인지 다 그런 말을 뭐 하세요. 이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서양 사람 그다음 캐나디언 본토인들도 아시아 사람 보고도 중국 사람 보고도 그냥 아침에 하이. 편협함의 차이이 없어요. 국정시험을 보거나 하는데도 가면 한국말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중국말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운전면허 시험이든 국가고시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 자기 나라 말 그대로 가지고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을 보는 사회적 견해, 시대적 견해, 그들이 또 중국 사람들을 보는 관점, 우리가 또 중국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 이 분명히 차이가 너무 편협하게 층별로 딱딱 갈라져 있어요. 맞아요. 동감. 이 시기에 남북 관계에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이라던가 연평도 사건이라던가 지뢰폭발 사건이라던가 저희는 반정석이 지뢰 아닌 것 사건.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보는 시선과 그 느껴지는 따가움 그리고 또 앞으로 있게 될 흑폭풍 같은 거 위구심, 죄책감 저절로 쌓여들게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살려주십사 대한민국에 왔지만 다 무시하고 조용히 그냥 외국 나가서 살 거야. 그 인종차별 좀 심하고 좀 이상한 눈으로 봐도 차라리 그게 나아. 남북관계 문제에 끼어서 네. 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냥 삶이라는 어느 한 그게 부대끼면서 가족만 이끄는 그런 나를 모르는 것에 가 잘. 차라리 그런 것에 가고 싶어하고 갔는데 대한민국의 그 파워가 그 힘이 전 세계에 이렇게 힘있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탈탈탈에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가도적 단계에서 사는 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시기에 우리는 이거를 바쳐서 후대한테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감이 있구나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생각해 서 대한민국 다시 오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계 중국과 캐나다, 미국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모든 탈북자들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세요. 남북 통일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이고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키우고 복지하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 줬던 사람들까지도 다 보냈습니다. 다.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건 나 개인 나라의 시대적 사명감이기도 하지만 나의 운명적인 힘이기도 하는 내 자식들 내 딸들한테 내가 스스로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이로구나 이거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 한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조선족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누군지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뭐 중국 정부가 그 정체성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 조선족들의 정체성이 한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안 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족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혈통과 국적의 괴리랄까요? 네.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1998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한중 수교 일어나면서 당시에 중국 교포들을 취업하게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조선족 사회에다 얘기했어요. 그러다니까 중국 정부에 발끈했어요. 내정 간섭한다고. 아. 네, 당시에 그래서 외교적 문제까지 갔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로는 조선족들 얼마 안 오셔가지고 대화를 좀 잘해줬어요. 또 그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수입도 괜찮고 그래도 그 3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시 중국 땅에 가면은 뭐 집 산다. 집 사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음. 그러면서 약간 한국에 대한 로망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빚지면서도 왔거든요. 근데 이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네 이게 그 상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빚지면서 오는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농촌인 사람들도 빚을 내 가지고 한국 오기 위해서 뭐 브로커 뭐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도 오는 가정의 자체 그분들 빚지고 한국에 오다 보니까 그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고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뭐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인 이런 거 요즘 네. 이슈가 되긴 했는데 좀 더 성숙해질 그런 거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아까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64만 명이 네. 와 있고 실질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한중 수교가 요거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90년대 네 맞습니다. 90년 초기 초반이죠. 네, 네, 90년대 네, 네. 초반. 네. 네. 저 그때 생각나요. 그때 그 말하자면 조선족 교포들이 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물건 갖다 팔고 그랬어요. 무슨 네. 중국제 약, 뭐 무슨 바두갈, 뭐 상하 바두갈. 근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나중엔 장사가 안 되니까 시청 앞 지하철역 뭐 이런데 좌판이 쭉 생기고 그랬었죠. 네네.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와 적십자사에서 그거 다 사줬습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됐다 그래서. 많이 더 아, 많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좀 지나서 북한에 이제 들어왔던 중국 사람들, 네. 북한에서 종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북한에 입국 거부를 했고요. 맞아요. 그거 한국과 관련해서 기업을 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네, 못 받아, 안 근데 이제 받아. 통정부에서 관련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입국 허가를 해서 북한에서 이제 대우를 좀 해주었는데도 네. 그때 이제 한국과 그 이제 거래를 했거나 한국 쪽에 왔다 가신 분들은 북한에 들어와서도 노골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한테 이런 정도로까지 해주지는 않았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북한이 잘해준다고 해주었어도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아예 솔직히 북한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조선족들이라든가 중국족 경제국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장사를 했거나 그래도 내 나라라고 북한이 내 나라고 내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이 피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갔을 때 대우가 훨씬 좋았다. 그런 그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너무 잘해 주었는데 우리를 네. 책임져 주었는데 북한은 이용만 해먹고 자기네 삶의 터전 자체를 완전히 망가버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북한 현재 자체의 삶을 완전히 보따리 장사까지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크잖아요. 14억 인구에서 중국에서 1등 가는 부자들은 북경, 텐진 이쪽에 있는데 조선족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없죠. 조선족이라는 게 중국에서도 보게 되면 조금 최하층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등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 저는 이게 수원역전이나 안산역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중국이 어느 느낌이 중국 같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대리매장, 넘어왔는데 예, 그렇게 많이 넘어왔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두고 보면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원 살인 토막 사건 이렇게 하니까 저희 동기생이 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이 앉아서 아줌마 이거 뭐 가지요? 이러니까 이 여성분이 북한말을 한 거예요. 아저씨 뭐랍니까? 그러니까 야, 니 조선족이야? 이 조선족이 왜 이 땅에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술김에 야, 이 조선족은 다 쓸어내가야 된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살인만 치는 새끼들 이런 여자들이 왜 그냥 뒀냐고 거기서 싸움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제가 조선족들 분들도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소수적인 한두 명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서
그걸 접해들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한 사람이 조선족이 누구 잘못했다면 전체적으로 다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조선족들끼리도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더 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한다.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한민족이라는 걸 인정을 뭐 굳이 한민족이 아니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무례한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서로 투쟁을 하시면 이미지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너무 살인 사건이 많이 솔직히 그 나잖아요.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실질적으로 중국에도 또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한 2, 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수면에서 그래도 공부하고 교육받는 사람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 3만 명은 그냥 오늘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다고 있고 솔직히 한국인 친구를 참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지만은 그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이질화돼가지고 솔직히 바깥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늘 이렇게 집에서만 저런 TV 본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치시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착해 살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보게 되면 저는 가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부심보다는 되게 저는 복잡. 안타까움, 나는 아쉬움. 우리나라 네, 역사를 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역사부터 쭉 들으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삼오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쫓겨다니고 일제 식민지 됐다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 때문에 저희 같은 탈북자도 생기고 조선족도 생기어서 참 슬퍼요 솔직히 그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좀 저는 너무 뭐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민족이란 취지가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한이 그쵸, 백이동포. 그 한민족이라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한이 많은 민족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500년 그러니까 지금 이조 500년. 이조 500년 동안 네. 500년 동안 일제 그 임진왜란부터 네. 그런 침략과 그리고 일제 식민지 삼민명 그 가정 속에 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또 쌓였던 울분과 그리고 그 6.25 전쟁으로 통한 동족 산잔의 그 아픔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한이 그 겪어왔던 아픔들 이런 아픔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아픔들이 그냥 울고 싶은데 누군가가 찔러주면 그냥 당장 울 것 같은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좀 밋밋한데 굳이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의 극한. 네. 이게 이제 한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맞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은 단 하나 통일이 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하게 다른 나라들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랑 이제 중국은 세계적인 인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수민족 5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중국이라는 하나의 영토에서 자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영토적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신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이제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이 역사를 좀 더 복잡하게 길게 끌고 가지 않나. 언젠가는 빨리 이제 통일이라는 시점이 와서 다 하나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옛말처럼 그런 시기도 있었었어. 이런 좀 더 좋은 배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 사이에 저도 그렇고 그 사이에 놓여져 있고 탈북자라는 그 어떤 시대적 그런 호를 쓰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또 분명히 다 한민족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엊그제 택시를 탔는데 말을 몇 마디 하는데 기사님이 저보고 교포냐고. 근데 저도 그 말에 화끈한 거예요. 아니요. 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를 교포라고 딱 교포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건 조선족 아니냐? 예, 그렇게. 조선가 그렇지. 나를 조선족이라고 봐주는 게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머리통부터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 말투가 뭐 이러는 거예요. 먼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교포 아니세요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교포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런 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탈북을 하면서 교포들한테 당한 것도 있고 이게 약간 그런 우리 이슈에 비춰지는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부정적인 그 조선족들 때문에 제가 인식이 나빴던 건데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당장은 아니래도 좀 고쳐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쳐 나가는 시간이 있지. 당장 우리가 이렇게 토크를 한 데서 맞아 저 말이 맞아 내가 내일 고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예. 서서히 그러니까 제 머리통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 그 녹화 전에 얘기했던 택시비 안 받으셨다는 기사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면?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발끈했어요. 아니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친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50대 초반이 되신 분인데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얘기하다 나니까 탈북자다. 언제 왔냐? 4년 전에 왔다. 그래서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친근하게 너무 신기해서 택시에 처음 탈북자를 태워본대요. 그러면서 아 진짜 외국 여자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가다 나니까 14,100원이 나왔어요 집에까지. 그래서 100원까지 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돈 계산이 확고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긁었어요. 그래 영수증 주는 거 아 필요 없어요 보내주세요 하고 내렸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핸드폰에서 뻘렁뻘렁 하는 걸 딱 보니까 그분이 가면서 취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값을 냈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탈북자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세요. 탈북자라고 저한테 택시비를 취소하셨는데 저는 동포냐고 물어보는 그 말에 발끈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그 차이를 알았어요. 아 나는 모르구나. 근데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나이 4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커가면서 많이 숙성하려고 합니다. 성숙하려고. 그러한 그 분들 눈에 잘 띄지 않고 정말 조용히 자기 삶 그럴 속에서도 줄 알아서 누구를 북한수다 이거 막 홍보해줘야 되는데 배려하면서 짧은 사는 그런 시간이어서. 분들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네. 지금 이 거민 문제가 확실하게 풀릴 것 예, 같아요. 그런 분만 계셔. 아 제가 진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성숙한 사회가 된다는 게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 좀 더 그쵸. 배려하고 서로 좀 이해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어떤 분이 독일 갔다 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독일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매너 있다. 그러니까 도로 주행하면서도 자기가 2차선에 달린 사람 2차선만 딱 다니고 3차선 다니고 절대 급한 사람은 1차선 다니고 그거에 대한 도로 예절과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예절, 배려 이런 게 참 많이 번배울 바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배려라는 게 성숙된 또 하나의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배려라는 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편함도 감수한다는 자기 불편한 그렇죠. 거를. 자기 네.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른이 된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의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나보다 좀 더 어린 사람들 배려해주고 좀 품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선족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이렇게 많이 우선을 하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시간이 바꿔놓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바꿔놓는 거. 이제 지성 씨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배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방어적인 생활 방식을 가질 게 아니라 나도 후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 역시도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않겠는가.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성 씨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 정말 철벽이. 정말 뭔가를 배려하고 뭔가를 아까 택시 기사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나마 자신의 흔적조차도 안 남기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영수증도 안 받았어요. 그러한 걸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런 방어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식들과 후대들에게 통일된 그 땅에 뭔가를 가르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의 삶 속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자 말씀하셨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치. 불편을 왜냐하면 솔직히 속이 뜨끔했어, 이자. 조선족 분들이 처지를 보면 우리는 비록 탈북자지만 우리 굴에 왔어요.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에 저희는 구명조끼를 메고 들어왔어요. 그치. 집도 있잖아요. 정착금도 주잖아요. 그게 그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명조끼예요. 근데 조선족들은 그냥 비둘저가지며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는 이제는 이 나라 사람이에요. 탈북자도 이제는 너는 민족이 어디냐, 너는 중국 고향 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야, 니 북한 가라 이럴 사람은 없어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좀 더 정확히는 제가 좀 더 불편을 감소를 하고 도와주면 많이 다 나처럼 생각하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